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비대면 교육 2회차.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서울 서구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 전문의 강충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 여러분, 강서구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강충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상동처방사라고 하네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합니다. 미모의 우리 이아람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또 상세히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미리 땡겼습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무직 패널로 나온 방장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강충원 직업환경 전문의 선생님이 근로자건강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팍팍 쓰십시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의 사업장 주치 역할을 해서 이제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라면 돈을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주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고요. 개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자동차 공업사에 계신 분들, 콜센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일하기만 하시면은 저희가 이러한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가서 다양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서 서비스를,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인 이아람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 또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처방사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미지 손상이 좀 많았죠. 일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건강운동관리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서울 성동분소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 성동분소는 서울 서구센터의 모자 관계로서 좀 서울 서구센터가 큰 개념이라면 저희 서울 성동분소는 좀 작은 개념으로 규모가 좀 작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성동구 자체가 임대업이라던가 공제업이라던가 자동차 정비, 사무직이 좀 그렇죠. 그런 사업장들이 집중되어서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상담과 체력 증진이라던가 업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후 점점 더 보존적 치료로 예방 상담과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역시 멘트도 좋으시고 역시 뭔가 이게 뽑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패널로 우리 IT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또 경영학 박사님이세요. 예. 네? 추천하신 분이 아주 그냥 자랑이 엄청나게 세셨어요. 강 선생님 추천하실 때. 근데 또 아까도 잠깐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모든 몸이 아프시다며요. 예.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머리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럼 하나씩 짚고 나가보시죠, 이제. 그런 주변 분들이 가장 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대부분 다 사무직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요즘은 좀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무직들은 주로 어떻게 발생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료와의 관계, 또 직장 상사 부하 간의 관계, 또 본의 아니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발생하는 어떤 인원 감원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통받는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 점이 좀 심지어는 좀 이직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라고 흔히 부르는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이제 아주 임팩트가 센 것 같습니다. 우리 방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도 우리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관계에서 맺어질 때,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생길 때 어려움들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자기 효능감을 갖다가 세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것들은 좀 더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못하는 부분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지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바꿔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에서 나의 유대감,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내 소속감을 갖다가 깨치는 경우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공이 충격을 받거나 압력을 받으면 통 튕겨 올라와서 원래 공 모양을 유지해야지 얘가 둥글둥글 잘 굴러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탄력이 없이 그냥 찌그러져 버리면 공으로서 기능을 못하죠. 그게 점점 어떻게 보면 나를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점점 소진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좋은 취미 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집단 프로그램도 좋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내 본질,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노력을 저희가 좀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뭐 바깥에서 약 하나 먹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제 의사 역할은 이제 심리 상담사분들이 그런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약을 먹고 뭔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정신과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반 선생님은 제가 봐도 오늘 유튜브 1시간 끝나면 유튜브 하신다고 나오실 거예요. 네. 뭐 눈, 목, 어깨, 허리로 다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 나와. 상반신을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은 뭐 짐작하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사무직 근로자들 혹시 보고 계시면은 다 동감하시다시피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뭐 인공 누액을 넣기도 하고 가서 세수를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심지어는 약간 염증 반응 같이 물눈곱이 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닦다 보면 또 한 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건조한 걸 해결해 주면 낫기도 하고, 이게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지, 특히 또 에어컨 맞으면은 계속 저희가 안 맞을 수도 없고, 그 젊은 직원 옆에 있으면 또 젊은 직원은 더워하는데, 그렇죠. 연세기신 직원은 추워합니다. 우린 추워. 근데 또 냉방병에 걸리면은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열 나면 저는 물론 오늘 여기 발열 통과를 하고 들어왔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열이 정말 냉방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걸린 건지 아닌지 뭐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회사가 셧다운되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도 두렵기도 하고. 두렵죠. 네. 둘째, 이제 눈이 끝났으니까 목은 비슷합니다. 목 안에 이 눈은 이제 역시 에어컨 같은 거 많이 맞다 보면 좀, 또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아픈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깨 뭉치고 손목 아프고, 특히 계속 키보드 치니까 손목에 네. 터널 무슨 터널 증후군. 네, 터널 증후군. 들은 게 있어갖고. 예. 어디가 터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터널 증후군, 손목이 계속 좀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네,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장시간 계속 앉아 있으니까 바른 자세를 참 취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꾸부정하게 있으니까 허리가 굽혔을 때부터 필 때 너무 아프게 피게 되고, 특히 점심시간에 양치를 할 때도 허리를 굽히고 양치를 하다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이 하시나요? 홍익계 질환 중심으로 한번 저희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덜 아프게 일하실 수 있고,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그 비주얼 모니터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의 피로감도 심하고 또 자식하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이랑 어깨, 손목,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목 스트레칭 할 때 많이 보셨던 동작 드릴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정확히 짚어가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이 엉덩이가 의자의 끝부분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붙이지 마시고 살짝 주먹 2개 정도 떨어질 정도까지 앞으로 나와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꼬리뼈부터 허리, 등이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쭉 먼저 세워주세요. 그다음에 양손은 머리, 뒤통수 이렇게 대주시고,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질 수 있도록 쭉 벌려주세요. 그러면 견갑골 그 등살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가슴 앞부분이 쭉 펴지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 등이 좀 아픕니다. 네. 천천히 하시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왼쪽 귀 위 관자놀이를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왼손은 차렷 자세보다는 열중샷을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의자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힘은 빼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그래서 주의사항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가운데를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고개만 오른쪽으로. 그러면 왼쪽 귀 뒤부터 왼쪽 어깨 라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 5초만 더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 45도 돌릴게요. 대각선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손은 뒤통수를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이거에도 땀이 날 정도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충분히 긴장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거죠. 네, 땀이 날 수 있게 눈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해서 그러신 효과인가요? 아니면 워낙 망친 몸에서 아 조금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테이프는. 네, 테이프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네, 살색깔. 그런 거. 네, 네, 살색깔. 테이프가 대부분 바깥쪽 부분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테이프를 붙여볼 건데, 그래서 이 테이프 보시면은 테이프 손 내려주셔야 돼요. 네. 테이프 붙이는 부분과 뒤에 종이 부분이 있는데 테이프를 몸에 붙일 때에는 이 종이 부분을 떼시고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내 엄지손가락 부위부터 이 팔꿈치 정도의 길이까지 길이를 측정한 후에 잘라주시면 돼요. 네, 지금은 잘라진 상태에 있는 것을 가져왔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측정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붙일까요? 네. 네, 이제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방향 했고 제 손목 밴드 있죠. 보호대 같은 거 하시면 이 손목 관절 부위 하시잖아요. 그거에 좀 해당되는 테이프를 붙여주실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똑같이 찍고 약간 보호대 한다는 느낌으로 손목 관절을 둘러서 이 상태에 계시면 주의사항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접히는 부분이 딱 가운데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퀴씩 둘러주시면 돼요. 손목 보호대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칼라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살색보다는. 네? 움직여보실게요. 오. 그래서 짱짱하게 잡아준다는 최근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놀람이나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내가 또는 회사 끝나고 뭐 뇌출혈이 왔다거나 심근경색이 왔을 때 산재 인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이거를 저희가 단기 과로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30시간 이상, 아니 30% 이상의 업무량이 늘었거나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단기 과로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기존에 있던 병이 자연 경과로 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매달렸다 이럴 경우에 그거가 인정이 되면 가중 요인이라 그래서 52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가중 요인들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참작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사무직인데 과로해서 나이가 있지만 또는 젊거나 그러더라도 쓰러지시거나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꼭 산재 신청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시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마음 편하게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꼭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나오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이렇게 네. 스탑 시켜갖고 꼭 스트레칭하는 거 습관을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좀 뭐 특별한 말씀은 없고 네. 오늘 했던 동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으니까 다시 돌려보게. 온라인 교육 내용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제는 30분 뒤에 3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2부
택시 노동자의 패널, 노동자 패널 모시고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충원 선생님, 직업환경 전문의 강충원 선생님과 건강 운동 관리사. 이거 2부까지 끝내면 이제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하람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